어디로 가냐 하면 사시남정기로 좀 가보자. 자, 사시남정기요. 왜? 네? 뭐? 친구를 텐텐하고. 어떤 친구가? 해찬이라고. 자, 연아 일어나고. 지성이 텐텐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자유로운 인간이네요. 자, 사시남정기는 일단 우리 언제나 제목 안에 등장하는 인물이 주인공이잖아, 그지? 자, 여기서는 누가 주인공이겠어요? 요 사시가 주인공입니다. 자, 사시가 남정. 자, 남정은 남쪽으로 쫓겨가다 뭐 이런 뜻이에요. 사시라는 여성 주인공이 남쪽으로 쫓겨갑니다. 그럼 남쪽으로 쫓겨났다는 얘기는 자기가 원래 위치해야 할 곳에 있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남쪽으로 쫓겨나게 된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다? 여성 주인공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앞에서 애정 이야기를 했었어. 그지? 애정 소설. 근데 애정 말고 또 여성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소설 가운데 처첩 간의 갈등과 같은 가정 안에서의 어떤 갈등의 문제, 요것들을 그려내는 작품들도 다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사시남정기 같은 경우가 바로 처첩 갈등이라고 하는 가정 내의 갈등. 자, 이것을 그려내는 대표적인 소설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는 처첩 제도가 없죠. 그죠? 일부 일처제를 우리는 택하고 있어요. 서준이 아쉬워하지 말고. 자, 그런데 어차피 그래봤자 너도 일부 되기도 힘들어요. 그죠? 아무튼 일부 일처제를 택하고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일부 다처제가 뭐 일반적이었죠. 그죠? 특히나 양반들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뭐 첩을 두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갈등의 양상을 내포할 수밖에 없죠. 그죠? 여성들이 한 명의 남성을 두고 여러 여성들이 경쟁해야 되잖아요. 특히나 누구 입장에서? 처의 입장에서 무엇인가 문제를 삼는 경우도 많았지만 첩들이 문제를 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왜냐하면 첩이 누구의 자리를 차지해야 되니까 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참 좋을 텐데 보통은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사시남정기에서는 그와 같은 처첩 갈등의 양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첩 갈등이라고 할 때 방금 얘기한 대로 얘가 남정이라고 하는 게 쫓겨가는 거라고 그랬어. 그지? 쫓겨갔다면 자, 누가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까? 사시의 위기죠. 그죠? 사시가 고난에 처한 겁니다. 자, 남정은 여성 주인공의 고난 또는 시련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이 고난과 시련을 무엇하는 과정? 극복해가는 과정. 자, 요 극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소설의 전체 내용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 소설 읽어가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아이는 소설 속의 인물들의 특징을 잡는 겁니다. 자, 빨리 한번 얘는 본문을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건너 뛰면서. 자, 처음에요. 누가 등장했어? 자, 우리 등장인물 등장하면 이렇게 좀 챙겨놓자. 일단 왕비 등장했습니다. 등장인물이에요. 왕비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자, 부인이 이곳에 오긴 했지만 아직 때가 멀었어. 남의 도인이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탁하면 돼. 이 또한 하늘의 뜻이야. 자, 하늘의 뜻이래요. 뭔데요? 이거 운명이야. 너 이렇게 될 운명이야. 라고 지금 예언해 주는 거지. 그지? 얘 어디 간대요? 남의 도인을 만나게 된대요. 그죠? 아직 만난 거 아닙니다. 자, 미래의 상황을 예언해 주는 거야. 누구에게? 사시에게. 자, 왕비가 웃으면서 사시에게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시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위기 상황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 상황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남의 도인이 누가 되겠어요? 일종의 조력자가 되겠죠. 맞습니까? 일종의 조력자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사시가 말합니다. 남해라면 바다 끝으로 알고 있어요. 첩에게는 탈 것이 없고 돈도 없는데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있겠나이까?
자, 여러분들 첩이라는 말 알죠? 자기를 낮춰 부르는 말, 그죠? 여성이 자기를 낮춰서 이렇게 부릅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겠어요, 이거? 왕비에게 하는 말이겠죠, 그죠? 자기보다 높은 신분에. 자, 왕비가 말합니다. 조만간 길을 인도하는 자, 역시나 얘도 누구겠어요? 조력자인데 있을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미래 상황을 계속해서 무엇 해준다? 예견해준다, 그지? 즉 무엇을 주는 거야? 왕비는 계속 정보 전달. 어떤 정보예요? 이때의 정보는 사씨로 하여금 무엇할 수 있게 만들어? 견디도록 만들어요. 자, 지금 상황 진짜 안 좋은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할 수 있도록, 야, 좀 있으면 도와줄 사람 있어. 좀 있으면 남의 도인 만날 거야. 좀 있으면 이런 일 생길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사씨는 무엇할 수 있어? 그 말만 믿는다면 견딜 수 있게 되죠, 그죠? 자, 계속 볼까요? 이윽고 좌우에 앉아있는 부인 하나하나를 소개합니다. 자, 위국 부인 장강, 한나라의 반처벼. 자, 장강이나 반처벼는요. 자,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죠? 왼쪽 아래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춘추 전국시대 위나라 장공의 아내, 한나라 성제의 후궁이라고 돼 있는데 얘들을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절개를 지킨 여성이다. 자, 우리는 얘들이 절개를 지켰는지 어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뭐가 없으니까? 옛날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지? 맞습니까? 그럼 요거는 좀 챙겨놓고 가면 좋겠죠, 그죠? 반처벼라는 인물, 요런 애들 등장하면 일단 어떤 사람들이다? 절개 지킨 여성으로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았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건 다 뭐였다? 고사를 가지고 온 거다. 고사를 인용한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고사 속 인물들 가지고 왔으니까. 자,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반처벼 등이 있어요. 어디에 보니까요. 좌우에 이런 여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자, 이 동네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네예요? 지조 절개 지킨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네입니다. 자, 사씨 어떤 사람일까요? 지조 있는 부인, 절개 있는 부인입니다. 왜요? 쫓아내니까 쫓겨났잖아요. 그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야. 자, 여기서 우린 요 생각을 하나만 해놓고 갈게요. 사씨라는 인물은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니까 되게 의지적인 인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이기도 하다. 의지도 있지만 동시에 순종하는 성격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요 순종이라고 하는 측면을 좀 챙겨 놓으세요. 자, 사씨는 어떤 사람이다? 남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시켰는데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세빈이? 나중에 남편이 우리 헤어져 그럼 그래? 잘 됐어. 이렇게 생각할 겁니까? 보통 그렇지 않죠, 그죠? 남자가 뭐라고 하면 그 말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있겠어요. 우빈아, 그지? 그죠? 자, 당연히 사씨는 어떤 사람? 순종적인 인물. 자, 다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죠. 에이. 자, 사씨가 다소곳이 일어나 머리를 조아리고 말합니다. 뜻밖에도 모든 부인님의 얼굴을 보게 되니 크나큰 영광입니다. 여기서 부인이 누군지는 알겠죠? 앞에 나왔던 누구요? 두 명의 여자들 있잖아. 반처벼나 뭐 이런 애들, 그죠? 자, 인도를 받아 내려오는데 자, 걷었던 주렴을 내리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자, 보니까요. 이건 밑줄 안 그어도 돼요. 그냥 체크가 된 것뿐이야. 자, 유모와 시비가 부인을 깨신다 하고 부르거늘 사씨가 일어나 앉으니 이미 날이 저물었다. 자, 부인이 깨신다 하고 자, 지금 앞의 상황, 누구를 만난 상황? 왕비나 두 명의 부인을 만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다? 꿈속의 상황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요 앞부분 위쪽에 있는 요 이야기가 다 뭐였다? 꿈이었다. 꿈속에서의 만남이었고요. 이제 꿈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자, 깨어나서 한참 만에 진정이 되고 나서 물어봅니다. 누구에게? 유모에게 묻죠.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라고 하니 자, 기절하는 바람에 소인들이 간호하였다가 이제야 깨어나셨는데 어디를 가셨단 말입니까? 자,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자,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대나무 숲을 가리킵니다. 이 대나무 숲을 뒤쪽에 사당이 하나 있고요. 이 사당이 황릉묘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이 황릉묘가 문제입니다. 또는 대나무 숲을도 마찬가지야. 대나무 숲은 황릉묘로 가는 길이잖아, 그지?
자, 대나무 숲풀이나 황릉묘라고 하는 것이 무슨 기능을 한다? 현실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비현실적인 세계, 즉 꿈의 세계로 넘어가는, 비현실로 넘어가는 요 중간 단계 있죠? 일종의 매개체로서 기능하는 거지, 그치? 요 세계에 딱 경계에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딱 넘어가면 누구를 만나요? 왕비하고 그 부인들 만날 수 있어. 어떤 사람들? 지조절개 지키는 훌륭한 여자들.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사씨도 아마 여기로 갈 것 같아요. 아까 왕비가 뭐라고 그랬어?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올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그 장면을 찾았다면 사씨 역시도 굉장히 지조 있는 여인으로서 나중에는 결국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암시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 자, 이황과 여영 두 왕비의 묘로 꿈에서 본 것과 같다. 요 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앞에서 봤던 그 장면이죠. 그죠? 왕비와 그 부인들을 만난 장면. 자, 사당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초상화가 걸려있는데 꿈과 같고요. 사씨가 향 피우고 절하면서 자, 첩이 왕비의 가르침을 입어 훗날 좋은 시절을 만나 영화를 누리게 된다면, 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거 미래에 대한 예견이죠. 그죠? 우리는 고전 소설의 일반적인 어떤 흐름을 알고 있죠. 주인공은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좌절한다. 승리할 거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행복한 결말을 무엇해요? 암시하죠. 자, 분향을 마친 후 앉아서 신세를 생각하니 슬픔이 밀려옵니다. 이때의 신세는요, 현실, 지금의 현재 상황이에요. 현재. 자, 요거는 뭔데요? 위에 거. 행복한 결말 암시하는 요 장면은 미래 상황이었고, 미래는 괜찮을 테지만 현재는 지금 너무나 부정적이죠. 왜요? 요런 상황이거든요. 묘직이 집에 가서 밥을 구해와서는 세 사람이 나누어 먹는 요런 상황이라고요. 먹고 살기 마저 힘든 상황. 맞니? 여자 혼자 쫓겨나서 갈 곳이 없잖아. 맞죠? 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109페이지로 가보시면 사씨가 눈을 들어 자세히 보니 한 명은 여승이고 한 명은 여동이었다. 자, 드디어 누가 등장? 여승과 여동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얘 어떤 사람인데요? 자, 아래쪽에 설명 나오네요.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인데 꿈결에 자, 관음보살께서 어진 여자가, 자, 이 어진 여자가 누구겠어? 바로 사씨겠죠. 자, 화를 만나 날이 저물어 갈 곳을 몰라 방황하니 급히 황릉묘로 가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온 거예요. 자, 얘 여승과 여동이 바로 누구니? 조력자죠. 자, 누구의 꿈속에서? 우리의 사씨 꿈속에서 왕비가 얘기했던 이제 곧 올 사람 둘 있다. 올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잖아. 걔네 둘이죠. 맞니? 자, 정신 차리고 외워보자. 자, 이렇게 해서 등장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가? 우리의 사씨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꿈속에서 지조절개에 있지만 비현실적인 세계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풀릴지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장면이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의 유연수라고 하는 또 다른 인물. 누구니? 사씨의 남편이요. 자, 사씨 남편은 자, 인심이 사나워 갖은 고초를 겪게 되었었는데 자, 고생이 이러하니 예전의 총명함이 점점 돌아와 뉘우치면서 유익이했네요. 자, 사씨가 동청을 꺼렸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그 말이 옳도다. 어진 아내를 의심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대하리요. 자, 어진 아내 누구요? 사씨. 얘를 의심했었으니까요. 이거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후회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제자리로 돌아온 거야. 누가? 유연수라는 애가 사씨 구박하고 쫓아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제정신 찾은 거야. 자, 내려가 볼게요. 여기서 갑자기 등장하는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자, 두 번째, 한림의 꿈이죠. 자, 지금 상공의 병이 유독해서 아픈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상황들이 보이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역시나 이 꿈도 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죠. 그죠? 요 물을 통해서 무엇하였다? 병을 치료하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질병의 치료. 자, 사실은 질병을 치료해야만 유연수가 무엇할 수 있어? 원래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서
사씨를 구원할 수 있겠죠. 그죠? 원래 쫓아냈던 사람이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 요소다.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 안에서는 크게 봐야 될 인물들 누구누구 있습니까? 일단 왕부인, 부인, 사씨 부인 하나 있고요. 또 누구 있습니까? 왕비 있었죠. 왕비. 제일 먼저 등장했던 왕비. 그리고 왕비와 그의 친구들. 2명의 부인들이 있었죠. 했습니까? 자, 요렇게만 잡아놓을게요. 왕비와 그리고 부인들. 자, 그리고 누구 있습니까? 사씨 있고요. 그리고 유연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보면요. 자, 왕비와 부인은 사씨에게 무엇을 주는 사람들? 이제 희망 주는 사람들이에요. 위로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사씨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인물들이잖아. 그치? 이와 같은 면모를 쫙 보여주고 나서 사씨가 이제 힘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연수는요. 자,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죠. 각성하는 사람. 다른 말로 반성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유연수는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우리 사씨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모습들 확인해 주면 되겠고요. 자, 이 소설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대표적인 무슨 소설이다? 가정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갈래. 자, 정리해 볼게요. 가정소설입니다. 자, 갈래상 가정소설이고요. 동시에 얘는 한글 소설이에요. 자, 성격상 얘는 첫 번째는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고요. 동시에 교훈적 성격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어때요? 착한 사람 복 받고 나쁜 사람 벌 받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교훈적인 성격 당연히 갖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주제로서 자, 우리는 이런 얘기를 보자. 교씨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지금 우리가 본 장면에는 말로만 잠깐 나오거든요. 제대로 등장하지 않아요. 자, 뭐요? 첩이라고 할 수 있는 첩교씨의 악행. 자, 악행으로 인해서 벌어진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극복하고 자, 행복을 찾는 사씨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꼭 해놓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특징으로서 1번 풍간소설의 특징을 가져요. 자, 풍간소설이라고 하면 풍자하여 간언하는 겁니다. 뭘 이야기해 주는데요. 누구요? 지금 숙종과 인현왕후 그리고 장희빈 이라고 하는 인물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마치 사씨와 유연수와 그리고 또 누구? 교씨의 관계, 가정 내에서의 관계로 지금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뭘 주고자 하는 거야? 숙종에게 교훈 주고자 하는 목적이 굉장히 강하다. 이 소설은. 자, 두 번째. 처첩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 그려내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주제의식. 자, 처첩 갈등의 양상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고전소설의 보편적 주제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요. 자, 세 번째. 요거 하나만 이쪽에다 쓸게요. 자리가 좀 그래서. 세 번째. 자, 이 소설에는 유교적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요. 자, 첫 번째는 처첩 갈등인데 자, 여기에 대한 비판. 이거 유교적입니다. 두 번째, 가부장제.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순종하는 어떤 여성의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하더라. 자, 처첩 갈등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 보자. 조심해야 될게요.
처와 첩이 갈등하는 게 나쁜 일인데 왜 나쁜 일이냐? 첩이 나쁜 사람인 게 문제예요. 누가 문제야? 첩이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첩이 잘못한 건가요? 아닐 수도 있죠.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인데, 그치? 서준아, 그죠? 네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났대. 그럼 넌 기분이 좋아? 안 좋겠지. 그거 당연한 얘기잖아, 어찌 보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갈등의 양상이다 보니까 그걸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건 유교적인 어떤 가치관 또는 질서를 강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차이를 좀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는 한 문제만 보고 갈게요. 몇 번? 자, 내려가서 문제 3번. A와 B는 모두 꿈이었어요. 그죠? A와 B는 모두 꿈이었습니다. 자, 이 꿈과 관련해서 자, 몇 번이요? A와 B에는 모두 꿈을 꾼 주체를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등장한다. 자, 여기서요. 꿈을 꾼 주체를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하죠. A에서는 누가 등장했고요? A에서는 왕비나 뭐 이런 애들이 등장을 했었고, 자, B에서는 어떤 노파가 등장을 하죠. 노파가 등장을 합니다. 왕비와 노파가 등장을 해서 각각 사씨와 유연수를 도와주는 장면들이 각각 등장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몇 번? 1번이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문제는 간단하게 보시고요. 나머지 몇 번 문제? 4번 문제.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4번 문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 됩니다. 자, 복선, 화음의 뜻을 보셔야 돼요. 자, 복선, 화음은 뭐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인식을 드러내는데요. 자, 이 소설에서는요. 과오가 있는 사람도 잘못을 깨닫기만 하면 착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앙이 곧 상서로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드러냅니다. 자, 어떻게 바뀐다고요? 나빴던 게 오히려 좋아지는 거야. 우리 사씨 어때요? 남정돼서 쫓겨났잖아, 그지? 좋았어, 나빴어? 되게 나쁜 상황이죠? 근데 오히려 그게 교씨를 벌하고 나중에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해라? 요거요. 자, 이 안에 기이한 만남 요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을 괴이하거나 맹랑하다고만 치부할 수만은 없다. 한마디로 이 안에 뭐가 있다? 의도,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와 같은 보기의 내용을 확인을 해두시고요. 이것 가지고 선택지들을 보아두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서는 몇 번이요? 자, 하나만 좀 보고 갈게요. 5번 하나만 보자. 유할림에게 가진 고초를 줄 만큼 인심이 사나웠던 행주 사람들이 샘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복선화음의 이치를 깨닫는 데에서 맹랑한 것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마을 사람들이요. 자, 여기 보자. 행주 사람들, 얘들이 이치를 깨달았습니까? 일단 요 상황을 봐야 돼요. 자, 샘물 먹고 자, 나았어. 누가? 유할림이 일단 자신의 병을 치료했죠. 그죠? 그걸 보고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도 앞다투어 그 샘물을 마시기 시작을 해요. 그죠? 자, 그런 상황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마을 사람들이 복선화음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복선화음은 뭐였는데? 악한 사람이 벌 받는다라는 이치잖아. 그치? 근데 유할림에 대한 인식은 그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이요? 5번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마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없다? 복선화음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 이렇게 잡아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꿈의 기능 등등등 우리 정리한 아이들 있었는데요. 자, 아까 앞에서 꼭 정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 3번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뒷페이지 3번 요것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3번 같은 경우는 자, 인현왕후 장희빈 숙종의 관계요. 결국 얘가 누구겠어? 얘가 교씨, 얘가 사씨, 얘가 유할림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대응되는 모습들 보여주었고요. 결국 이를 통해서 무엇하고 싶어 했다? 인현왕후 폐위의 부당성을 드러내고 누구 숙종의 잘못을 깨우치고자 하는, 잘못을 일깨우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바로
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풍자하여 간언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표적인 작품, 중요한 모습이니까요. 하나 꼭 좀 챙겨두세요.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 보시면 몇 페이지?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에 황월선전이 보여요. 자, 황월선전은 지금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않은데 얘가 2020년 있잖아요. 2020년. 수특에 수록이 되어 있던 작품이에요. 수특 안에 들어있던 작품입니다. 언젠가는 너희들 수특이나 아니면 너희들 모의고사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작품이니까 한번 좀 생각하는데 요 황월선전을 볼 때 요거 일단 전실소생의 딸과 계모의 갈등 요거 기본적으로 가정 안에서의 갈등이지 그지? 가정 안에서의 갈등이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가정소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정소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가정소설의 모습에서 우린 뭘 찾으면 돼? 갈등하는 대상들을 재빨리 찾으면 됩니다. 자, 누구랑 누가 갈등하느냐? 자, 박씨 나쁜 사람. 얘가 바로 계모예요. 자, 시비운행. 얘는 조금 나쁜 사람. 왜? 계모를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계모의 조력자예요. 그죠? 자, 그에 비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월선. 자, 제목이 황월선전이야. 얘가 여성 주인공이죠. 자, 주인공 그러면 보통 나쁜 사람,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선인이죠, 선인. 자,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인 여성 주인공이 누구로 인해서? 수빈아, 누구로 인해서 갈등하겠어? 여기 보이는 박 씨에 의해서, 계략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 장면들을 보여준단 말이야. 뭔데요? 남복을 입고 월선방에 있다가 이렇게 나왔죠. 남복이라는 얘기는 남자 옷을 입고 월선방에 있다가 자,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이런 흉악한 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결혼도 안 한 여자 방에 누가 들어왔어? 웬 남자가 들어와서 있다가 도망간 거야. 아빠 입장에서는 진짜 열받을 일입니다. 나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딸이 만약에 있는데 웬 이상한 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러면 진짜 대박이죠.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보통 우리가 현대라면 분노할 때 그 분노를 누구에게 풀어? 도망간 남자 잡아와서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요? 월선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한다고요? 월선을 꾸짖어 말합니다. 그죠? 자, 그럼 누가 잘못한 것이 돼버렸어? 지금 월선이 잘못한 게 돼버렸고요. 그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져. 승상이 칼을 들고 월선을 치려 하니 이렇게 나오죠? 자, 월선이라는 주인공의 위기 상황이 보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월선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열심히 빌어야지 뭐. 아빠한테 빕니다. 막 빌었더니 문제 해결될까요? 안 돼요. 아빠가 대신 죽이지 않는 대신에 무엇 하느냐? 자, 물에 넣고 오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월성은 누구냐? 우리 월선이라고 하는 여성 주인공의 이복 동생이에요. 얘 엄마가 박씨야. 배다른 동생인데 박씨를 엄마로 둔 아이입니다. 그럼 누구 편 들 것 같아? 박씨, 엄마 편 들 것 같지만 월성은 착한 애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도와줘요? 자, 이 월성은 누구의 조력자? 월선의 조력자예요. 자, 월성이 누구를 도와준다? 월선을 도와줍니다. 자, 그래서 월선은 죽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요. 그리고 도망가서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 남자와 사랑에 성공해서 결국은 다시 돌아옵니다. 자, 봐봐. 그러면 이제 처참한 복수가 시작돼야죠. 현대극이라면 아마 그렇게 될 거야. 그죠? 얘가 결혼해가지고 딱 돌아왔어. 그 순간 이제 박 씨는 죽었죠. 죽은 목숨 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자,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디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이 소설에서는요. 특징 하나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 특징은 꼭 기억하자. 자, 뭐가 보인다? 악인에 대한 징벌이 없어요. 징벌 없이 무엇하더라? 자, 화해와 포용, 용서와 화해의 결말이 보인다.
자, 이게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다른 많은 소설들은 무엇했다? 결국 마지막에 박 씨에게 복수하고 박 씨 쫓아내고 사시남정기도 결국 마지막에 가면 교씨를 쫓아내는 장면 보여준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 서준아,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끝난다고요? 박 씨를 용서합니다. 누가요? 우리의 월선이가. 그리고 월선의 아빠 승상이라고 아까 앞에서 나왔잖아, 그치? 승상도 그런 상황을 모두 받아들여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가 돼. 그리고 월선과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삽니다. 자,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좀 독특한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의 갈등 모습 중에도 얘는 뭐요? 계모와 본처 소생의 자식 간의 갈등.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난다? 화해와 용서로 끝난다. 보편적이진 않은 모습입니다. 그거 하나 꼭 좀 챙겨두세요. 그래서 문제 나온다면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는 얘기했었죠. 박 씨와 사시남정기의 교씨. 자, 박 씨 나쁜 놈, 교씨 나쁜 놈. 한마디로 뭐다? 갈등을 유발하는 인물들이었고요. 자, 여기에 월성이라는 인물은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소설에서 일반적으로 갈등을 유발하거나 조력자로서 기능하는 인물 유형들을 좀 챙겨놔야 되겠지. 사시남정기에도 끊임없이 나왔던 게 누구였어요? 주인공 도와주는 조력자들이었잖아요. 그죠? 그 조력자들을 찾아내면 인물 관계 정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것들 찾아가는 거 연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면 이어서 자, 원생 몽유록이 나옵니다. 제목이 원생 몽유록이에요. 자, 그럼 얘는 어떤 소설이라고 갈래를 정리할 수 있겠다? 당연히 몽유록계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몽유록계 소설입니다. 그럼 몽유록계 소설은 곧 어떤 구조를 갖는다? 환몽 구조를 갖는다. 자, 환몽 구조 그럼 어떤 거였죠? 현실과 꿈과 현실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가져가게 되는 게 환몽 구조였어. 자, 그런데 이 몽유록이라는 말 덕분에 우리는 요 꿈이 비현실 세계야, 현실 세계야? 비현실적 세계 또는 환상적 세계다. 또는 천상계다. 천상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걸 챙겨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천상계이고 천상계로서의 모습 이런 것들을 갖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얘가 지금 어떤 인물이 즉 주인공이 무엇할 거야? 천상계로 가든지 비현실적 어떤 세계로 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다시 뭘로 돌아오는 거야? 현실 세계로 뿅 돌아오는 거야. 자, 봅시다. 그럼 주인공의 이름은 뭘까요? 여기 있죠. 원생. 그죠? 원생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얘가 주인공이고요. 얘가 꿈의 세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 안의 이야기를 찾기 전에 일단 줄거리를 좀 잡아보세요. 자, 줄거리 속에서 등장인물을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꿋꿋한 절개를 지닌 선비 자허입니다. 자, 자허는 나쁜 놈, 좋은 놈? 절개 지녔잖아요. 좋은 놈이죠? 자, 이 녀석이 독서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 잠이 들게 되면 어디로 가? 꿈속으로 가겠죠. 그죠? 입몽의 단계, 즉 꿈속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진짜 꿈속 세계로 가요. 가봤더니 강 언덕에서 시를 읽던 자는 자허는 복권을 쓴 사람을 만나는데 임금과 신하들이 자허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자로 안내합니다. 자, 이거 꿈속에서의 이야기죠. 그죠? 꿈속에서 누군가를 만나는데 자, 이때 만나는 애는 현실적인 인물들이다, 비현실적 인물들이다? 현실, 비현실? 비현실, 그죠? 자, 연아야, 현실적, 비현실적? 비현실적 인물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 생각해 둬야 돼요. 자, 어떻게 만났다? 만나보니 자, 자허가 오는 곳을 보고 일제히 마중을 나왔는데요. 자, 인사를 나누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인물. 자, 우르르 나왔는데 임금이 먼저 와가지고 기다리고 자, 임금에게 문안을 여쭙고 각자 자리에 앉기를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또 누가 왔어요? 복권을 쓴 사람이 있고요. 5 사람이 더 있네요.
자, 우리 이렇게 잡아 놓을게요. 우린 좀 해석하기 힘드니까 요 임금을 단종. 자, 이 복권 쓴 사람 있죠? 얘를 생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남효온으로 봅니다. 얘는 누구였다? 생육신. 자, 이 5사람은 누구냐? 사육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단종과 생육신 또는 사육신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느낌이 오죠? 단종이 죽어서 이게 힘들었는데 이 죽어버린 단종과 그를 위해 지조절개 지키다가 죽어버린 사육신 또 바로 그 자리에서 죽진 않았으나 단종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을 누가 만난 거야? 자허가 만난 겁니다. 자, 주제의식이 어디로 가겠어요? 요렇게 갈 수밖에 없지, 그지? 지조. 자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꿋꿋한 절개 지닌 사람이라고요.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 만나기를 원했어? 임금이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이해되죠? 누가 만났다고요? 임금이 만나기를 원했다고. 그래서 만났는데 문제는 그 다음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거야. 자, 자리가 정해지자 그들은 고금 국가의 흥망을 진지하게 논하기 시작하는데요. 복권 쓴 사람이 탄식하면서 뭐라 그래? 요순탕 무는 만고의 죄인이다.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들 때문에 후세의 여우처럼 아양물어 임금의 자리를 빼앗은 자가 선위를 빙자하고 신하로서 임금을 치고도 정의를 외쳤어. 어떤 사람? 임금의 자리를 빼앗은 자 누구겠니? 나쁜 놈. 누구? 세조. 또 신하로서 임금을 치고도 정의를 외치는 자 누구겠니? 역시나 세조. 그럼 세조에 대해서 긍정해? 비판해? 비판하는 거예요. 세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자, 그러니 내 임금이야말로 도적의 시초다. 요 세조를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말이 바로 뭐야? 도적이죠, 도적. 세조는 임금의 자리를 빼앗은 천하의 나쁜 놈이다. 근데 이게 누구부터 시작했다? 요순탕무로부터 시작됐다. 얘들은 무엇했다고요? 선위했대요. 자, 서준아. 자, 서준이가 임금이야. 근데 밑에 있는 애를 딱 보니까 자, 우리 세빈이가 되게 훌륭한 왕이 될 것 같아. 옛날엔 어떻게 했다?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훌륭한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그게 선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이후에는 그것을 핑계로 해서 왕위를 빼앗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야. 지금 그 상황에 대한 비판이고요. 이건 누구에 대한 비판이다? 세조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 원생몽유록이라고 하는 요 작품은요. 일단 여기 나오는 임금과 여기 등장하는 5사람들 또는 6사람이라고 해도 되겠지, 그치? 복권 쓴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들 간의 관계를 알아야 돼. 그죠? 맞습니까? 그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내려가 보자. 자, 6사람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들은 자, 이제 자기의 뜻을 말하며 남몰래 품은 원한을 풀어봄이 어떠할꼬. 자, 뭐가 있대요? 이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뭐가 있다고? 마음속에 원한이 있어. 어떻게? 여기 있네요. 자, 내려가 보자. 이 원한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밑에 있습니다. 자, 보자. 강물은 울어 옐제 쉴 줄을 모르는구나. 자, 세월이 막 이렇게 흘러가죠. 근데 강물은 어때요? 울어요. 자, 강물은 어떤 대상? 감정 이입의 대상. 자, 기나긴 나의 시름. 이 물에 비길까나. 자, 서리적 표현인데 비길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가 없어. 한마디로 뭐 나의 시름이 너무나 크다. 시름의 크기가 너무 크다라고 얘기했어. 그죠? 자, 살았을 때는 임금이건만 자, 죽어서는 고혼뿐이거늘 대비시켰죠? 살았을 때는 임금인데 이제 죽어보니 아무것도 아니야. 외로운 혼일 뿐이야. 자, 새 임금은 거짓이라. 자, 여기 보이네요. 새 임금은 거짓. 한마디로 진짜 임금이야, 가짜 임금이야? 가짜 임금이야. 얘랑 누가 대비돼? 앞에 나왔던 임금, 얘랑 대비되겠지, 그지? 자, 나를 높여 무엇하리? 고국의 백성들은 국적이 변했구나. 옌일곱 신하만이. 자, 옌일곱 신하 누군데? 바로 사육신들.
죽음으로 나를 따르는구나. 자, 우리 조선조 역사에서 죽음으로 임금에게 충성했던 사람의 대표 주자가 누구야? 바로 사육신들이죠. 맞습니까? 자, 여기 보자. 외적 증거를 통해서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아까 선생님처럼 얘는 단종이야. 얘는 사육신이야. 이렇게 주어진 정보를 공부해서 암기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찾으면 새로운 지문은 볼 수가 없잖아. 그지? 했습니까? 본문 안에 주어진 정보, 방금 이야기했던 요 장면에서 우리는 얘들이 사육신이거나 또는 단종으로서 이야기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무엇해야 돼요? 유추해야죠. 인물의 상황에 대해서 무엇할 필요 있다? 유추해낼 필요가 있다. 추론해낼 필요가 있다. 맞습니까? 자, 오늘 저녁 어인 밤인가 강루에 함께 올라 차가운 물결 밝은 달이 수심을 자아낼 때 슬픈 노래 한가락에 천지가 아득하구나. 자, 지금 슬픈 노래요. 자, 시적 화자의 태도 어때요? 슬퍼요. A에 보이는 화자의 태도는요, 굉장히 한스럽고 슬픔도 많고 시름에 겨워 있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첫째 사람이 이렇게 부르죠. 어린 임금 못 받들면 내 제주 열붐이라. 자, 어린 임금 이렇게 나오는 순간 우리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니? 단종. 물론 여기서 뭐가 있어야 돼? 역사적 지식이 좀 필요해요. 그죠? 단종이 어려서 이렇게 왕위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겠죠? 우비나 맞니? 자, 그래서 내 제주 열붐이라 자신에 대한 뭔데? 자책이죠. 내가 잘못해갖고 임금이 자리에서 쫓겨났어. 나라 잃고 임금 욕보이고 이 몸까지 버렸구나. 자, 죽음. 지금아 천지를 둘러보니 부끄러울 뿐이다. 자, 부끄러워.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자, 당년에 일찍 스스로 도모하지 못했음을 후회하노라. 후회 역시나 반성의 태도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일찍 스스로 도모하지 못했음이라는 말은 누구를요? 임금을 지키지 못함에 대한 후회가 보이죠. 자, 단종이 왕위에서 쫓겨나는 과정에서 사실 생육신들, 사육신들이 무엇할 수 있었어요? 자신들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것들을 막아낼 수도 있었겠지.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야. 거기서 오는 자책감, 요것들을 그려냈습니다. 자, 그럼 보자. 거기 잠깐 들어볼래요? 자, 요 녀석 원생목류록은요, 분명히 삽입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삽입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인물의 처지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보자. 옆에다가 요거 하나 꼭 좀 챙겨 둡시다. 삽입시의 자, 이것의 효과입니다.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인물들의 상황 또는 처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인물의 심리 또는 정서죠. 정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시하고 있더라. 그러면 시 해석이 안 되면 이 작품은 이 인물들이 갖는 속성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앞으로 고전 소설 보는데 중간에 뭐가 튀어나오면요. 시가 튀어나오면 시 속에서 이와 같은 처지나 정서 따위를 찾아야겠다라는 의도를 좀 갖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저기 봐봐요. 본문의 내용 이해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줄거리를 본다거나 앞부분에 주어진 상황들을 이해하는 건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인물들 간의 관계를 찾아보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될 수 있어. 그지? 왜? 상황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을 때. 그때는 어디에 집중하자? 시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원생목류록은 그렇게 집중해내면 자,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아래쪽에 이어지는 이야기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상황을 볼게요. 자, 어떤 무인이 기이한 사내가 하나 뛰어 들어옵니다. 이 기이한 사내가 누구냐? 누굴까요?